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개츠비,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워낙 유명한 그 세계 문학이고 매우 자주 인용이 되고 있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물론 읽어보면 가장 좋겠지만 읽지는 않아도 우리가 그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할 책이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여러 자세, 태도에 관해서 유용한 또는 가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소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위대한 개츠비, 간단한 줄거리와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피츠제럴드인데 이 작가에 대해서 간단하게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소설가, 문학가, 작가 하면 새 속에서 초연하고 정신세계에만 과몰입하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피츠제럴드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물질적 성공을 과도하게 추구했던, 그러니까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호사스러운 삶을 추구했던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문단계의 플레이보이라는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죠. 자, 이 책의 줄거리. 근데 이 책은 제가 학창 시절에도 읽어보고 이제 최근에도 읽어봤는데, 학창 시절에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세계 문학이라고 하면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읽으면 아주 우리가 무거운 것들을 느끼게 되잖아요. 막 삶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 깊은 고민, 이런 걸 갖게 되는데, 이 위대한 개츠비는 너무 그 시시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한 인물들의 시시한 이야기, 이상한 인물들의 이상한 이야기. 이 서사, 스토리 면에서는 사실 최근에 읽었을 때도 비슷한 느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사, 스토리만으로는 이 작품의 진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차리기는 거의 어려운 책이 되는 거죠. 자, 주인공이 개츠비인데 어떤 인물이냐면 시골에서 이제 가난하게 살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같은 시골 지역에서 데이지라는, 그러니까 약간 예쁘고 그 귀여운 이미지의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세계 문학에서 만나는 그런 일반적인 기대, 그것과는 차이가 있죠. 베아트리아체라든가 샤롯데라든가 그렇게 청순, 순수, 고결, 숭배하고 싶은 그런 대상은 아니에요. 이 데이지는 아주 일반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속물적인 인물이고 약간은 천박하기도 한, 귀엽고 예쁜 외모의 그냥 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골에서 만나서 둘이 이제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개츠비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전쟁터로 떠나게 되고, 데이지는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죠. 잠깐 기다리는 척 하다가 시카고 출신의 부자 톰 뷰캐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톰 뷰캐넌은 상류 사회 클래스의 그런 인물이고, 체격도 좋고 그냥 단순한 그런 스타일의 남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덕이나 윤리의식 그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죠. 그래서 머틀이라는 여성과 바람을 피게 됩니다. 근데 머틀과 바람 피는 장면도 좀 기괴해요. 뉴욕에 가서 어떤 집에서 파티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기괴한 장면이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개츠비가 부자가 돼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부자가 되냐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밀주, 그러니까 술을 몰래 팔아서 탈세를 한다거나, 그리고 채권을 불법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개츠비가 데이지가 살고 있는 근처로 이사를 옵니다. 이렇게 건너편에서 바라다 보이는 그런 집에 와서 늘 데이지의 집을 바라보는 거예요. 데이지하고의 만남을 막 꿈꾸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성대한 파티를 거의 매일 자주 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데이지가 우연이라도 그 파티에 참석을 해서 자기와 만나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 책은 닉이라는 인물의 시점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닉을 알게 되고 닉이 데이지와 사촌 관계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개츠비가 닉을 통해서 데이지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개츠비와 데이지와 데이지의 남편인 톰 뷰캐넌 같이 자리를 함께 하게 되죠. 근데 개츠비도 비정상적인 인물인 게
데이지에 대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사랑이라는 거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그 대상의 행복을 위해서, 또 마음이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개츠비는 그런 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톰 앞에서 데이지에게 거의 선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데이지, 단 한 번도 톰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라고, 솔직하게. 그러니까 개츠비는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데이지도 뭐 약간은 좋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톰과 만나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지 입장에서 황당한 거죠. 아니 그래도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진 않았다. 물론 새롭게 부자가 돼서 개츠비가 나타났기 때문에, 또 남편은 바람도 피고 그래서 개츠비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톰 앞에서 그런 선서를 난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아주 복잡하게 상황이 흘러가다가 그 자리를 뛰쳐나갑니다. 개츠비가 쫓아가게 되고 데이지가 이제 차를 몰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톰 뷰캐넌, 자신의 남편의 정부, 바람피는 여자였던 머트를 치게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내게 되고 머틀이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데이지가 아닌 개츠비가 운전을 한 것으로 자신이 책임을 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머틀의 남편인 윌슨도 자기의 아내를 치워 죽인 그 차를 개츠비가 운전한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츠비가 있는 위치를 그 톰이 알려주게 되고 결국 윌슨이 개츠비를 총으로 쏴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개츠비의 이제 장례식이 열리게 되는데, 닉이 어떻게 하다가 그 장례식을 주관을 하게 돼요. 하지만 아무도 참석하지 않죠. 데이지조차 참석하지 않습니다. 닉은 이런 모든 상황에서 환멸을 느끼고 자신의 젊은 날의 야망을 품고 오게 된 그 동부지역의 그런 속물적인 인간들, 환경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자신이 원래 살았던 동부보다는 좀 더 순수한 서부로 돌아가기로 이제 결심을 한다. 그런 게 이 책의 전체적인 줄거리라고 할 수 있죠. 이 책의 의미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 첫 번째는 이 책은 그 1920년대의 그 미국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결국 피츠제럴드가 이 소설을 이제 비극으로 끝맺음했는데 1920년대는 실제로 비극으로 끝맺음 됐잖아요. 물질 만능주의가 폭발하면서 대공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는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그런 것이 또 미국 사회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책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소설은 그 소설적 형식에 있어서 정교하게 고안된 그런 기법들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동부와 서부를 대비하는, 개츠비가 사는 곳과 데이지가 사는 곳,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작은 서부와 동부적인 이미지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또 크게 확장되어가는, 또 그 속에서의 사람들, 그런 관점에서 미국 문학사에서는 상당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삶의 태도에 대한 메타포, 이런 부분에서 살펴보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로 인해서 신조어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개츠비에스크라고 해서 개츠비적인, 개츠비풍의 그런 의미가 되는데, 삶에 대한 이상적이고 환상적인 태도, 그런 것들을 개츠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개츠비의 삶이라는 건 데이지하고의 그 순간의 사랑,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되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신의 이상이 될 수 있고, 주변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건 환상이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 불가능한 이상과 환상을 부여잡고 굳건히 자기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거죠. 작가는, 피츠제럴드는 삶이라는 게 비극적이고 무의미한데, 그런 삶에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거는 이러한 자신만의 이상과 환상,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떠한 조롱을 하더라도 나만이 갖고 있는 나만의 이상과 환상, 그것만이 삶을 구원해 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돈키호테하고 연결을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돈키호테라는 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줄거리 내용만 보면 너무 우스꽝스러운 그런 책인 거예요. 하지만 인류의 그 위대한 스승들, 위대한 영혼들,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프로이드, 헤겔, 쇼펜하우어, 아인슈타인까지 포함해서 그 이외에도 많은 인류의 위대한 영혼들이 극찬했던 책이 바로 돈키호테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책이 되는 것이고 불멸의 경전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내가 타인과 사사로운 비교를 하고 사회적 압력이나 가족이나 주변인들의 압력, 요구에 내 것들을 쉽게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사회적, 주변적인 것을 보면서 스스로 삶을 자기 검열하고 자기 것을 조금씩 잃어가면서 그냥 동화되어 가는, 결국 그렇게 짧은 삶을 무의미하게 살다가 가버리는. 하지만 돈키호테는 그렇지 않죠. 비교 이런 관념이 없습니다. 사회적 압력 이런 관념이 없어요. 주변인들의 요구 이런 거 전혀 존재하지 않죠. 오직 자기만의 이상과 환상 속에서 자기만의 삶을 살다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대한 영혼들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삶의 어떤 상상력의 원천, 그 삶을 부여잡는 데 있어서 의지가 되어졌던 인물이 바로 돈키호테가 아닐까. 그런 관점에서 1920년대의 미국이라는 사회 상황 하에서는 바로 개츠비가 그러한 돈키호테적인 인물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해석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처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